네, 천정입니다. 네, 이제 9월 달부터 또 우리가 또 굿모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영양소이죠. 그래서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게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제가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비타민 B를 같이 세트로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물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100% 중에 거의 70이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소이기도 하고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호르몬, 이게 항체, 뭐 이렇게 뼈, 손톱, 발톱 기본 원료이면서 우리가 늙고 싶지 않잖아요. 노화를 늦춰주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요. 또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도 단백질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만들기도 하고, 또 호르몬, 항체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탄력을 위해서 피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것도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또 단백질이 부족한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또 우리의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약알칼리의 혈액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산성이 되었을 때 약알칼리로 만들어주는 이 평형을 유지해주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제가 꼭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소당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 뇌와 적혈구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필요하고 운동 후에 꼭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만큼이나 많은 게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단백질 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 20대에 비해서 단백질 양이 약 14% 감소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경과학자 토니 코레이 박사님께서 우리가 늙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노화의 피크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 또한 늙는 이유가 단백질의 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젊어지고 싶다. 그러면 단백질을 조금 더 내 몸무게만큼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근육, 자산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근육량이거든요. 은퇴 준비를 근육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게 플러스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1kg의 가치가 1,400에서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자산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높이 측정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내가 건강한 거. 그러려면은 우리가 줄어드는 근육을 늘리는 거. 그래서 의료비가 엄청 줄어든다는 거.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단순한 우리의 구조물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에 척도하게 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또 기억력이나 신경 전달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운동할 때 생기는 근육 호르몬 있죠. 이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또 운동을 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뇌나 혈관이나 지방, 간, 췌장 등 온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마이오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우는 것, 지방을, 에너지 소모를 높이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사성 질환이 낮아지고 있다.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평가 기준,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미노 스코어 100이거든요.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하고 불필수가 있는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PDCAAS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우리가 흡수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이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단백질입니다. 공식적으로 WHO하고 FA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오늘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중요한 거 아시는데 동물성 단백질 좋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생제나 항균 호르몬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좋은 단백질은 괜찮아요. 같이 비율을 맞춰서 드시면 좋은데 콩 단백질,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더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잘 흡수되는 식물성을 추천드리면 좋겠고 콩 단백질 원료가 GMO가 아니어야 된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아미노 스코어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미노가 우리 한 가지 종류만 부족해도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이 아미노의 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영양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아미노산 중에 어느 한 종류만 빠져도요, 발육, 성장 및 신체 유지에 영향을 주게 돼서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식품 단백질의 영양가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해가 쉽도록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 먼저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적정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통에 영양분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요. 네. 필수 괜히 먹고. 아미노산이 9가지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영양소가 빠지지 않고 네네. 아주 천천하게 들어가죠. 네. 찾네. 그렇죠. 가득 찼어요. 네, 영양분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번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크기가 다른, 즉 일부가 빠진 통에 이 영양분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세네. 어머, 다 빠져나가네요. 네,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 부족하게 되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단백질을 고를 때에도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그리고 충분한 양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단백질이 중요한 만큼 이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꽉꽉 채워지는 건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육식이나 그러니까 동물성이나 질이 좀 나쁜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게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미노산이 한 개라도 손실이 되게 되면 아까 영양의 건강 성장에 멈춘다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아미노산 흡수가 한 개라도 이렇게 손실이 된 만큼 뭐가 되냐면 나머지는 찌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장이나 장기에 쌓이면서 특히 암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통풍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GMO라고 얘기를 했죠. 유전자 조작 곡물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높은 온도에, 이렇게 높은 열에 가했을 때는 고기가 또 우리가 태우게 되잖아요. 태우게 되면 수용성 비타민이 참 중요한데 효소라고 하는데 비타민 12 이런 것들이 제로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얘기할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입니다. 이렇게 인정되어 있고 100을 넘어서서 276호까지 우리가 최고의 알부민으로 되어 있었고 9가지가 깍깍깍 차 있다. 불필수 11개까지 가지까지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도 이하에 만든 프로틴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에서 호모시스텐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태웠을 때 비타민 12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베마르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콩하고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노화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 식이섬유, 섬유소도 많기 때문에 함께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 스코어 100 이렇게 세 개 보건기구에서 측정이 되어 있다. 스코어 100 같은 경우는 단백질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아미노산이 양질의 단백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CAAS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를 잘 해야 돼요.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조금 힘들거든요. 단백질, 동물성보다. 근데 쉽게 말하면 PDCAAS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지, 그 아미노산이 얼마나 균형 있게 공급되는지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1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이 우리 100이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1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 스코어의 질, 그리고 백화, 그리고 소화율까지 다 챙기고 있는 게 아메이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물성 단백질이 물론 주는 장점도 많아요. 완전 단백질이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이긴 한데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혈관 질환, 고기 조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보면 다 자궁 내막증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우리가 또 혈관 질환에 도움되는 또 우리가 또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또 우리가 생육 과정에서 사료나 항생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우리가 항산화 물질도 좋고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아미노 스코어가 맞추기 힘들다라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메이는 100 그리고 1에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천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면 고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대두를 먹은지와 그리고 소고기를 먹은지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지구력 부분에서도 또 단백질의 질 부분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대두를 먹은지가 45분 동안 이제 계속 헤엄쳤다. 풀장에 던졌을 때 소고기를 먹은 지는 15분이 지나니까 지쳐서 물에 빠지는데 대두를 먹은 지는 45분 동안 계속 헤엄쳤다고 하니까 육류보다는 우선 대두,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거를, 위고비는 GLP-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식욕을 감소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포만감을 증가시키는데 식사 후에 우리가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 다가 뭐냐 하면 장에서 분비되는 장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고비는 GLP-1만 사용하는 거고,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인슐린 분비하고 에너지 대사 조절하는 두 가지의 물질을 같이 엮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영상을 한번 보고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운자로를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를 장기간 맞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선 소리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뇌의 식욕 중추를 강제로 셧다운시키는데요. 동시에 위장의 배출 속도를 크게 늦춰버리며 음식물이 위 속에 오래도록 갇혀버리죠. 이때 끔찍한 현상이 몸속에서 벌어지는데요. 뇌는 배고프다는 신호 자체를 잊어버리고 식사량이 곤두박질 치면서 단백질 섭취까지 바닥을 찍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빠지는 체중의 최대 40%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겁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공장인 근육이 처참하게 녹아내리며 기초대사량이 매달 추락하죠. 더 큰 문제는 위장관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요. 위고비는 44%, 마운자로도 18%의 환자가 메스꺼움과 구토에 시달리고 담즙순환이 무너지면서 담석이 담낭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이라는 폭탄까지 터질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안전성 데이터의 한계인데요. 임상시험에서 검증된 투여 기간은 위고비가 68주, 마운자로가 72주뿐입니다. 약 17에서 18개월 분량의 안전성 데이터만 존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최대 투여 기간 제한은 없지만 그 이후는 장기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사를 끊는 순간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하며 단 1년 만에 뺐던 체중의 3분의 2가 그대로 돌아와 버리죠. 근육은 이미 몰살당한 상태라 같은 체중이어도 체지방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계속 맞으면 장기 안전성은 미궁속이고 끊으면 요요 폭탄이 터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맞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 결론은 우리가 식욕을 신경을 강제로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 속에 갇혀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특히가 부족하게 돼요.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게 대부분이 빠지는 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로 인해서 또다시 두통,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담석이나 담낭, 그리고 췌장염, 심한 탈수, 저혈당,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장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이렇게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GLP-1을 사용하는 건 위고비, 마운자로는 GIP와 GLP-1을 같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대부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하다, 더 식욕이 더 감소된다, 그리고 포만감이 증가되는데 더 증가된다. 라는 차이인데 요즘은 또 마음자를 엄청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위 배출을 지연시키면서 음식 섭취를 감소하면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 하는 게 다이어트에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거예요. 평생 약을 우리가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뭐 식욕을 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 끊고 나면은 유고비를 끊고 나서 오는 요요 현상들이 대부분 패턴이 똑같아요. 공동적으로 살이 너무 많이 찐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섬유질이 부족하거든요. 대사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약으로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식욕을 줄여서 채소를 먹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몸속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굶주리게 돼요. 왜? 우리는 섬유질이라는 물질을 미생물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게 되면은 다이어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 깊은 곳에 L세포라고 자극하는 게 이게 식욕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호르몬이 바로 GLP-1이거든요. 얘가 어디 있냐면 장이에요, 장. 그 장의 섬유질이 걔들을 먹고 우리가 호르몬들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데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만 좋게 해주면 우리가 비긴 얘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번에 장 솔루션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장 속에 GLP-1에 호르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제시해 줄 거는 단백질과 장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LP-1에 먹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혈당이 낮춰지고 인슐린하고 지방 태우는 글리카곤의 조절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통제 센터가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식욕을 먹게 되죠. 가공식품을 먹어야 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주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아메이도 시스템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잘 활용하셔서 장과 우리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어주는 또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고비하고 마운자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식욕 감소하면서 근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결론은 단백질 먹어주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를 드시는 분에게 제일 핵심은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뭐냐, 앞에 내용들이 이분이 위고비 마운자로를 만든 분이신데 그 안에 원리를 이분이 또다시 얘기해 준 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살 빼는 몸의 비밀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사가 아니라. 약 없이도 살이 빠지는 체중 감량 호르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메이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유투리 파이토 프로틴이 있고요. 콩하고 밀, 완두, 식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몸무게만큼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다양한 영양소로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방하고 당을 줄인 단백질이 또 있습니다. 하이드라 액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13종의 비타민과 12종의 미네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베리까지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로서 칼슘,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 영양 균형에 도움을 주고 맛도 베리 맛이라서 누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틴 녹차 맛이 같이 있습니다. 식물성이고, 그리고 녹차의 산뜻한 맛도 있고, 단백질, 칼슘, 그리고 우리가 또 엽산인가요? 엽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특히 요거 아미노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정말 빠르거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특히 운동할 때, 운동 전후로 아미노산 보충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근육 합성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섭취 양을 보면 대부분 단백질을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체중만큼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또 단백질 양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노년층이 되면 조금 더 1.2g 정도 더 많이 드시는 걸로 추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이제 9월달 우리 또 굿모닝 또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장까지 같이 해서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걸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